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3월 21일 오후가 들어갑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남선호 대표님 매번 보름마다 고고TV에 후원하시는 거 잘 받았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화이팅 하시고 힘내십시오. 그리고 제가 2달여 안철수 지원을 하자 몇몇 분들이 후원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킵고잉이라는 분이 다른 분들은 뭐 한 번 내고 안 내고 두 번 내고 안 내시는 킵고잉이라는 분은 킵고잉이시란 분은 다시 5만 원을 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꾸준히 고고TV에 자율구독료나 후원을 하고 보시면은 정치를 이해하고 판을 정리하고 판을 가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탁 말씀드리고요. 이 역사는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현대사 1945년 독립 이후에 그건 피동적인 독립이었죠. 그죠? 우리가 쟁취한 광복이 아니라 미국에 의해서 일본의 망함으로 우리가 피동적으로 얻은 독립인데요. 일본과의 관계를 제대로 건드려서 역사를 건드려서 성공한 사람은 박정희와 김영삼과 김대중뿐이 없습니다. 박정희는 혁명으로 일본판을 뒤집었으며 수치와 굴욕과 수모를 감수하고 6억 불에 무상 3억 불 유상 물품 등으로 3억 불을 가져와서 대한민국 발전의 기초를 닦았고요.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은 40년의 정치 역정과 정치 철학에 의해서 역사를 관통하면서 일본을 갖다가 이용함으로써 그 길과 그 길을 했죠. 그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현대사 2023년 3월 21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이란 이 얼치기 멍충이는 역사를 잘못 건드렸어요. 국민들이 왜 가서 오므라이스, 스키야키 또는 일본 맥주만 먹고 와서 아무 성과도 없는데 다 갖다 바치고 일본을 극복했다 그러느냐 하는 게 국민들의 자존감과 자존심이죠. 그럼 돌아와서 국무회의에서 내지르는 게 아니라 기자회견을 하든가 아니면 토론을 하든가 그래서 국민들을 무마시키고 어쩔 수 없었다. 우리가 한일 관계에 문재인 5년의 단절된 관계를 이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제가 무리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나중을 봐달라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 그냥 질러버립니다. 이 영상은 길어집니다. 보실 분 보시고 마실 분 마십시오. 이 윤석열의 이 국정 철학 또는 대일본관을 보면은 이거 그대로 뉴라이트입니다. 뉴라이트고 일본의 식민사관을 그대로 지금 엄조리고 있는데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뉴라이트가 뭔지 일본의 식민사관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 찾아보시고 그런 걸 고고TV가 설명할 시간도 없고 지금 윤석열의 질러는 리더십은 지금 대단히 국민들한테 배척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 철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철? 철학의 철이 없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현명한 철자 현명함이 없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오늘 현재 이재명만 날리고 우리가 총선 투표를 하면은 국힘은 아주 쓸려갑니다. 완패를 하게 되는데 백석도 못 얻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죠. 이 역사를 잘못 건드리는 민족은 그거는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윤석열이란 이 사람은 취임 초부터 취임사에서 자유를 48번인가 강조하고 인류 보편적인 자유, 인류 보편적인 가치. 그게 모두 말하면 뭐냐는 말이죠. 인류 보편적인 자유와 인류 보편적인 가치라는 것은 인권을 말하는 겁니다. 민본을 말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인권을 말하는 것인데 혼자서 설랑설레하다가 인권과 자유와 인류애를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죠.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길어집니다. CNN의 윤석열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좌파들의 발작 좀 다루겠는데요. 윤석열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질르기를 배타적 민족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 이득을 취하는 세력이 있다. 민주당과 좌파를 말하는 거죠. 이 배타적 민족주의 이런 거 갖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라는 것은 온 국민 좌파, 진보, 중도, 보수, 꼴통 보수까지 다 아우르면서 정치를 하는 자리가 대통령이란 자리인데 대통령이란 자리 입에서 배타적 민족주의 이런 역사적인 말이 갖고 나오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배타적 민족주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을 보고 큰일 났다. 그거 되면은 이 사람이 유라이트 식민사관 또는 일본이 뭐라 그랬어요? 대동아 평화론을 외쳤죠. 걔네가 배타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 공생하자는 게 아시아 침략 아니었어요. 그죠? 그걸 반박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양식 있는 일부 역사 지식인들하고 그 다음에 좌파들이죠. 배타적 민족주의 말을 갖고 나오면서 제가 더 무너지겠다, 큰일 났다 하는 거고. 그러면은 역으로 따지면은 윤석열을 지금 지지하지 않는 70%의 국민은 그럼 너는 배타적 민족주의냐? 너는 한국을 갖다가 그럼 배타적으로 하냐? 민족적인 자존심을 배타적으로 취급하냐? 그죠? 너는 그러면은 친일이냐? 이렇게 프레임이 씌워진다는 것이죠. 응? 그리고 오늘 모두 발언에서 국무회의에서 나온 거, 한일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이다. 반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할 수 없다. 반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한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다. 이런데 맞는 소리죠. 그런데 한일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윈윈이나 지금도 윈윈하고 있어요. 지금도. 일본도 우리 때문에 크게 손해보는 거 없고 우리도 일본 때문에 크게 손해보는 게 없다는 것이죠. 지금 갖고 나가는 게 지소미아, 소부장, 상계 부품, 반도체 상계, 화학 제품, 그 다음에 백색 리스트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구차하게 국민을 윽박지르고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이 말을 계속하는데요. 기가 찹니다. 한일 관계는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하고 한일 관계를 직시하되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한일 관계에서 발목 잡힌 게 없어요. 일본이 우리가 발목 잡았죠. 그죠? 그리고 윤석열이 독일, 프랑스도 세계 대전 후에 화해했다. 한일도 과거를 넘어야 한다. 우리가 일본하고 화해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화해했죠. 이승만 이후에 박정희부터 차관을 들으면서 화해했죠. 지금까지가 그 역사예요. 문재인이란 이상한 놈이 태어나가지고 반일하고 죽창가를 외치며 거북설 차려다니면서 회쳐먹으면서 정권을 유지한 건 맞는데 그 문재인 4년만 빼고 나면은 5년 중에서 4년만 빼고 나면은 우리가 일본하고 크게 척친 적이 없어요. 그 민족적 자존심의 대결이었고 그 길이냐 아니면은 배일이냐 이런 것만 따지고 있었죠. 그리고 독일, 프랑스가 세계 대전 후에 화해했다. 독일은 끝없이 사죄하고 유태인, 그죠? 그 나치 전범들을 지금도 쫓아가면서 사살하고 법정에 세우고 있잖아요. 과거를 잊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은 전범한 250명과 300명을 법정에 세웠는데 16명만 사형에 처하고 나머지는 다 풀려났습니다. 미국의 일본 친화 정책에 의해서. 그렇다고 우리 그걸 용서를 해주면 어떡해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야스쿠니 참배가 나오고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는 거, 그게 뭐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사도광산? 이런 거.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반성하지 않는 민족은 용서하면 안 되죠. 우리는 가슴에 품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홍준표라는 놈이 지금 얼치기가 나와서 윤석열이 지금 이렇게, 아주 처참해 국민들한테 반경을 당한 자 홍준표라는 놈 와서 뭐라 그럽니까? 굴욕 외유가 아니라, 모욕적이라도 해야 된다. 이 미친놈들이야. 어떻게 방어하려고 그래요? 이거 오래 갑니다. 끊어내야 되는데, 그럼 국민한테 미안합니다. 하면 끝나는데,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골 때리는 거죠. 일본은 이미 수십여 차례 우리한테 반성을 했다. 반성과 사과를 했다. 그러니,
반성과 사과는 50여 차례 했고, 너가 그렇게, 지금 신앙적으로 떠받드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통속의 염, 마음 깊은 것으로서 반성한다 그러는데, 그 말 한마디 왜 못 걷어냈냐 하는 게 국민들의 자존심이죠. 골 때리는 놈이야. 이런 식으로 방송 안 하려고 그래도. 응?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 과거사 문제를 반성하고 사과했다. 우리 사회가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의를 외치며 정치적 이득 취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 민주당이다. 맞아. 전임 정부는 수렁 빠진 한일 관계를 방치했고 한일은 윈윈 관계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하면 일본도 분명히 호응할 것이다. 이걸 어떻게 믿어? 윤석열이가 선제적으로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지시했다. 아니 뭐하러 뭐 했어 가서? 강제징용 배상을 갖다가 민간인한테 하겠다. 그것도 우리나라가 하겠다 그래놓고 또 불가역적으로 말이지 구상권 청구 안 하겠다 그래놓고 독도 언급당하고 후쿠시마 방출 문제 원전 오염 방출 문제도 다루고 언급당하고 그다음에 위안부 문제도 언급당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너가 왜 지시해? 거기서 그거 하나 못 걸어냈어? 화이트리스트 풀어라. 근데 이거 풀리든 안 풀리든 큰 영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국정을 파악하는 게 대단히 단순하고 무식해요. 지소미아 복원, 소부장 상계 부품, 백색 리스트. 이것뿐이 없죠? 큰 영향이 없다니까? 그거 다 극복이 됐다니까? 데려주고 말로 받는 게 아니라, 물컵을 갖다 엎질러 놓고 왔다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몇 시간을 떠들 수 있어? 역사 논쟁에 들어오고 이러면은, 민주당 놈들을 보면은, 민주당 놈들, 뭐 조선 총독부다, 용산 총독부다, 매국이다, 일본 군합발이 짓밟힌다, 그런 말을 하니까 이놈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역사 논쟁을 붙으면 제대로 붙으면 되는데, 이재명이라는 놈하고 민주당 놈들이 쾌를 삼아가지고 지지율 더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으니, 골 때리는 놈들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 안 다루려고 그랬는데, 기시다하고 윤석열이가 총리간주에서 의장대 사회를 할 적에 이렇게 가려있죠. 우리가 KBS가 우리나라 방송단이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포커스 잡을 적에 일본 국기에 겹쳐가지고 한국 국기가 안 보였어요. 근데 일본 국기에 경례했다는 거, 이거를 갖다가 프레임을 잡았죠. 좌파 애들이. 그래서 좌파 애들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양국 정상회담을 하는데 의장대들이 일본 국기만 들 리도 없고, 거기 갖다가 예의를 표할 리도 없고, 그죠? 예의 표현은 또 어때? 표하면은.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 탁현민이가, 이런 경우는 없다. 외교 결례다. 외교 무식이다. 그러니까, AFP에서, 그냥 밝혀버리죠. 윤 일장기 경례에 AFP, 페이스북이 가짜뉴스라고 딱질 붙여버렸다. 미스리딩. 그러니까 민주당 놈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김건희나 쪼지 이것들아. 한심한 놈들이야. 한심한 놈들. 민주당 놈들 보면은 그냥 굴러온 호박을 지네가 뻥뻥 차버린다니까. 이 좌우를 떠나서 고고 TV가 보면은 저 윤석열의 지금 리더십이 있느냐 없느냐. 리더십 없어요 여러분. 이거 엇박질 없고 무대 보고 그 다음에 빨리 가고 막갑하러 가는 거고 지 천박한 역사인식과 사회인식 그렇지 않은 초도에 박정희는 혁명에 의해서 나라를 뒤집고 나라를 건설했고 김영삼 김대중은 40년 동안 정치 역정과 정치 철학과 외교 철학이 있던 사람이니까 성공을 했죠. 근데 이거는 뭐야? 정치권 들어온 지 이제 1년 반 됐고 또 대통령 된 지 1년이 됐는데 정치 철학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국민들을 편안해하고 국민들의 자존감을 살리냐. 경제 발전을 아무리 한다는 거 소용없어요. 요새 2030들이 문제인데 그것들은 먹고 살고 조금 일하고 지네한테 돈 많이 벌게 하는 아주 물질 만능주의에 들어가서 큰 문제지만은 어느 나라 국민이든 국가적인 자존심을 뭉개버리면 경제 발전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근데 얘는 지금 하는 게 경제 발전을 갖고 나오는 거야.
근데 일본하고 경제발전이 연합될 게, 연합해가지고 상생할 게 10년, 20년 전하고 많이 달라요. 응? 우리가 일본을 그 길했다는 게 아니라 일본이 이득이 되면 되지, 이제는 우리가 이득이 될 일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적인 자존심과 이 민족적인 수모를 놔두고 지치적으로 자랑하니까 국민들이 윤석열을 쓰러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뭐 윤석열 리더십은 없어요. 소리 지르고 화내고 지 맘대로 하고. 하지 말라 그랬대잖아. 외교 참모들하고 외교부에서 큰일 납니다. 이거 하시면은. 그 사람들이 지지율 때문에 그러겠어요? 공무원들 무슨 지지율이 윤석열 지지율 올라가도 내려가도 무슨 상관 있어? 이거 민족적인 역사 문제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야. 모든 게 69시간제도 그렇고 이놈 안에 지 맘대로 하고 지 맘대로 두드려 맞고 지 맘대로 자폭하고 강변하고 국민한테 엇박지르고 지금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럼 미국 애들이 CNN에서 윤석열이 거칠다. 윤석열이 미 국무부에서 하는 말이 CNN에서 미 국무부에서 이 장관이라는 놈 와서 나오더라고. 한국은 대한민국 윤석열은 명예훼손죄로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맞죠? 이게 그냥 자유우파 유튜브하고 정광훈 애들, 김재원, 김기현 이런 애들하고 일을 하니까 이런 거예요. 응? 그리고 그 이준석이가 만든 프레임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2030과 5060의 연합, 6070의 연합. 그 프레임을 못 벗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무식한 놈들이죠. 응?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에 정말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난 아직까지도 날리면으로 들려요. 응? 비속어 논란에 침묵했던 미국 언론들이 윤석열의 언론 대응이 폭력적이다. 사과도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고 꾀택 소리 지르고 그죠? 그게 요번에 이 한일 협상 과정에서 그대로 나타났던 거예요. 국민들이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한 게 뭐예요? 그래 네가 거기 가서 한 게 뭐냐? 폭탄 좀 마시고 그것도 1박 2일로 밥을 1차, 2차 하면서 폭탄 좀 마신 것뿐이 더 있느냐? 응? 일본 음식 칭찬하고 일본 만화 칭찬하고 그것뿐이 더 있느냐? 네 와이프는 말이지 일본의 건축가한테 말이지 스웨터 하나 선물 받아가지고 희희낙낙한 것뿐이 더 있느냐?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은 어디 가고 또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뿐이 없지 않느냐? 그 윤석열은 그러는 거죠. 기다려봐. G7 초청했잖아. 그럼 G7 초청은, G7 초청은 항상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강국이죠. 그죠? 소국이면서 강국이죠. 그러니까 G7은 항상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청했었어요. 그래, 일본 애들이 속이 좁음으로 조그만 놈들이 축소지향의 일본인. G7을 초청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짓을 저질렀어?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이런 짓을 저질렀어? 그럼 5월 달에, G7 그 정상회담 한미일 하고 2달이나 만들고 2달 동안 어떻게 견뎌, 이거? G7 가가지고 우리한테 이득될 거 없죠. 한미일 군사동맹은 있어, 오케이. 근데 경제협력에서 우리가 얻을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아니, 미국의 국방, 외교 전략, 경제 전략에서 저 윤석이라는 멍충이를 갖다가 달래가지고 일단 끌어들였는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좀, 미국인이라도, 어이씨, 저렇게 가지고 다 벗어주고, 국내적으로 말이지 두드려 맞기만 하니까 이런 기사를 내는 거예요. 응? 비속어 논란이 대응에 폭력적이다. 영어로도 올렸거네, 그랬죠. 그리고 69시간제, 이것도 말이지, 이거 사람이 과로사로 죽고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지 마음대로 폭력적으로 말이지 막 밀어붙인다. 그 미 국무부가 지난 9월 뉴욕 총회에서 윤석열이 바이든을 만나서 비서관으로 이쉐이, 그건 사실이죠. 이쉐이는 그런 말을 한 게서 얘 폭력적이다. 발언을 공개 방송사를 두고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 아니 국가안보하고 상관없었죠.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했다.
여당에서 명예훼손과 직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은 폭력과 괴롭힘의 사례다. 그냥 웃고 내가 한번 실수했어 그러면 되는데 좀 봐줘 나 실수했어 하는데 그냥 MBC하고 말이야 언론사들을 고발하고 말이죠. 응? 그때만 해도 내가 그걸 방어해 줬는데 이젠 더 이상 방어 못해. 보고팀에고 50%뿐이 안 쳤다니까 윤석열을. 그래도 보수의 양심으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응? 당시 백악관은 한국과의 관계는 굳건하다 하고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반응했지만은 이 윤석열이 하는 거 보면은 개인이나 언론 검열에 명예훼손법이 적용되고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발언으로 유시민이 벌금을 받았고 김건희를 비방한 유튜브 채널이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래 미국은 200개국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한 국무부는 미국에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보니까 윤석열은 아무것도 없고 폭력적이다. 미국 외교에서는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안전한 세계를 위해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인권은 보편적인 거 아니냐. 미국이 국무장관이야 국무장관 토니 블룸클이 말하는 거야. 특정 국가 철학 지역에 의해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다. 제 초도에 말씀드렸죠. 윤석열의 자유와 인권과 가치는 윤석열의 자유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 계속 설레발을 치죠. 그거는 지 혼자만의 개인적인 자유고 개인적인 가치고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들 뉴라이트의 가치란 말이에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윤석열이가 이때까지 지가 지향한 점이 뭐예요? 미국식 경제 능력주의, 미국식 자유, 미국식 민주주의 그랬죠. 근데 미국에서도 보면은 이 블링컨이란 미 국무장관이 보니까 저 새끼가 말이야 괜히 미국을 팔고 다니네. 우린 저런 게 아닌데. 그리고 요새 와서 또 프랑스를 팔겠네. 연금계약 말이야 2, 3년 늦게 준다니까 프랑스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하원 어기를 안 거치고 진행한다 그러니까 그게 프랑스 혁명 과정이고 미국 혁명 과정이에요. 얼마나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단순 무식하네 하면은 이게 그냥 구수할 적에 사실 구수할 적에 중강 따라다니면서 세상을 주유하면서 술만 처먹고 다니다가 그 개념이 지금 나오는 거야. 그게 국가 철학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69시간제 난 69시간 그거 해야 된다고 본다니까. 좀 더 찍을 거야. 그게 한일 협상, 굴욕적인 협상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그냥 빨리 가. 지 맘대로 해. 당대표도 말이야. 그래, 어거지로 말이야. 민주주의를 짓밟으면서 뽑고. 그죠? 그 다음에 지 정적들은 쫓아내고. 만약에 여기서 안철수나 나경원이나 안철수나 이준석이나 유승민이 외국에서 묻잖아요? 윤석열에 탄압당한 정적들. 이렇게 나오면 윤석열 날아가요. 70년대 민주화 투쟁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